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3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FOMC가 있었죠. 전 세계, 온 세상이 주목하고 있었던 FOMC 회의. 자, 지금 보시는 게 나스닥의 1분 봉입니다. FOMC 회의 직후 0.75% 금리 인상, 상승. 자, 예상대로 반영이 되었네? 하고 상승. 그리고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그 이후 훅 빠지면서 하락이 나왔죠. 자, 조금 있다가 FOMC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 분석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일봉과 주봉을 한번 볼까요? 나스닥 3.36. 자, 하락폭이 좀 있었죠? 그런데 주봉으로 보게 되면 쌍 저점을 찍고 저점을 이탈했다가 그 저점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아직 큰 흐름은 감지가 되고 있지 않죠. 이 저점을 훅 깨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거리게 되면 채권 시장, 금융 시장과 외환 시장과 그리고 외환 시장과 채권 시장과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같이 크게 뛸 수 있고요. 주식 시장 또한 크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 시장이 다 흔들거릴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연준의 스탠스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연준은 그걸 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 기준점에서는 간단하게 귀에 꽂히게 언급을 드리면 이렇게 언급하는 것 같아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자,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특히 주식시장 아직은 아니야. 자산시장 기다려. 아직은 올라가면 안 돼. 하고 컨트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투자증권의 채권전략 애널리스트인 김성수 애널의 정리를 보면은요. 속도 조절이 긴축 조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야. 변화 없는 성명서, 변화 없는 긴축 스탠스, 속도 조절 시사 부분을 제외하면 9월과 마찬가지로 11월 성명서에도 대부분 문구가 유지가 되었음. 이는 연준의 정책 스탠스가 변화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기자회견에서도 인상 속도와 긴축 스탠스 완화를 결부시키지 말 것과 경기 둔화 및 경착륙을 불사한 물가 안정 의지를 내비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자, 또 하나의 자료를 보겠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서 나왔던 보고서이고요. 11월 FOMC 0.75% 인상, 최종 금리 수준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대응으로 연방 기금리 목표를 0.75%로 높여 3.75%에서 4%로 결정하였다. 이는 2008년도 이후 최고 수준, 향후 금리 인상 폭이 축소될 수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목표치까지 떨어뜨리기 위해 금리가 지속적인 인상을 통해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제시. 향후 금리 인상 속도는 그동안 시행했던 긴축 조치들이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설명. 현재는 경제에 완만한 성장을 나타내고 고용과 낮은 실업률도 여전히 견조하다고 진단. 한편 파월 의장은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금리 수준이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발언. 향후 12월도 가능하고요. 그 이후도 금리 인상 폭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결정된 것은 없으며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상 중단을 고려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부연. 이 언급이 진행되면서 시장이 빠그러지게 됐죠. 그죠? 이게 핵심이죠. FOMC의 시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산시장 아직은 안 돼. 아직은 움직이면 안 돼. 라고 언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를 명분으로 해서 아직은 더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열었지만 전문가들은 12월 금리 인상 폭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심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12월은 0.5bp 인상 가능성이 높고 내년 2월과 3월은 각각 0.5, 0.25% 인상 예상. 최종 금리 내년 3월에 5에서 5.25가 되고 금리 인하는 내년 11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매파적인 평가가 많은 편이다. 연준의 정책선에 피봇 기대가 높았으나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파월 의장의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는 이전과 동일하다. 물가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중국 봉쇄 해제, 원유에 대한 증산 이 세 가지가 나와야 물가가 잡혀요. 이 중에 모멘텀이 나와야 되고요. 연준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명분으로 해서 양턴을 계속해서 긴축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소득 꼭지를 잠그는 것 뿐이고요. 그 부분이 시장이 빠그러지기 전까지 완전히 시스템 리스크로 가기 전까지 하겠죠. 그리고
물가가 안정화가 될지 시스템 리스크로 갈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죠. 중요한 건 조금 더 지지부진한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미 국채 시장을 보게 되면 미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4.17, 미 국채 2년물이 4.699, 4.7%에 육박하면서 금리 시장이 다시 튀었습니다. 그에 반해 원화는 약세였죠. 1426원. 그러나 많이 튀진 않았어요. 고점권, 최고점 부근에 있고요. 달러의 가격은 111.22. 자, 그 부근에 있습니다. 유가는 90달러. 살짝 튀었지만 그 부근에 있어요. 유가와 달러와 원화. 현재 보합권 그 부근에 있어요. 주식 시장도 그렇게 빠그러지진 않았습니다. 해외 시장을 살펴볼게요. 해외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현재 니케이가 0.06, 상해가 0.19, 항생이 3.08. 항생만 크게 빠졌고요. 상해하고 니케이는 보합권. 대한민국 증시는 0.33, 0.46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현재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0.36, 0.74, 0.91 약보합권 하락폭이 아주 크진 않지만 하락이 나오고 있죠. 시장이 그게 크게 아직까지는 흔들리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이 크게 빠지게 되면 아주 시스템 리스크로 갈 수 있는 리스크가 커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정리를 하면 올라가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떨어지는 것도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셀트리온 오늘 1.33 하락폭이 좀 더 컸지만 아래 꼬리를 살짝 달으면서 1.33 헬스케어는 2.03 셀트리온 제어는 2.51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 물가를 명분으로 아직까지 긴축에 대한 스탠스가 전환되는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은 물가가 조금 더 또는 상황을 보고 조금 지켜보고 있을게 라는 부분이 추가가 되었다는 부분이죠. 자, 셀트리온의 차트입니다. 1.33 하락했는데요. 오늘 아래꼬리 윗꼬리 다 달았죠. 근데 보게 되면 이동평균선이 응집이 되고 있고요. 상승이 나오고 여기서 지금 기운이 살짝 녹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매크로가 시끄럽기 때문에 매크로를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다시 전환 물량 소화하고 다시 상승으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분봉의 흐름을 좀 볼게요. 자, 쭉 빠졌다가 시작했다가 상승하고 다시 상승 나오면서 살짝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자, 분봉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하루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월봉으로 보면 제가 계속 언급드리죠. 이제 안 빠져. 아랫꼬리를 계속해서 달고 있다는 거죠. 누가? 그들이 계속해서 주워 담고 있어요. 왜? 올라갈 걸 아니까. 서역 세력들이 그리고 선수들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은 바닥이기 때문에 담기가 싫고요. 5년 정도, 4년 이상 지루하게 박스권의 흐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지쳐있죠. 그런데 숫자가 가시권에 다가오고 있어요. 기업 가치가 성장을 하게 되면 숫자는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에 대한 부분이 다가오기 때문에 매크로가 지나가고 숫자가 성장 나오고 주가는 상승 나오면서 3, 4합병이 진행되게 되면 탄력적으로 상승폭이 나오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그 이유입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3.42, 거래량은 33만 8천 주, 1.33 하락 마감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10.16, 살짝 늘었어요. 거래량은 31만 주, 2.03 하락 마감. 제약은 12.36, 제약도 살짝 늘었습니다. 거래량은 5만 1000주, 오늘 2.51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신용잔고 비율을 같이 한번 보고 갈게요. 12월 2일 기준입니다. 어제 기준이죠. 0.73 역사상 최저 수준. 자, 그래서 누르는 물량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신용잔고 물량을 좀 보고 올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신용잔고 물량을 보게 되면 역시 추세도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 수치상으로도 1.28. 위에 누르는 물량이 가볍다. 신용잔고 물량이 최근에 느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잔고율은 1.2. 셀트리온 제약이 잔고율입니다. 얘 또한 바닥에 있어요. 녹색이에요. 녹색. 자, 그래서 삼형제 다 위에서 누르는 물량은 가볍다. 자, 대차잔고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의 대차잔고를 먼저 볼게요. 셀트리온의 대차잔고의 기준이니까 4만 1000주가 늘어서 948만 2000주. 자, 박스권에서 훅 떨어지고 박스권에서
상단을 좀 돌파를 해서 다시 이쪽 부근에 갔다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죠. 큰 흐름으로 보면 고작 1년의 흐름을 보더라도 하락권입니다. 근데 2년, 3년의 흐름을 보게 되면 계속 하락되는 추세에 있어요. 10년 전쟁 끝나고 철수합니다. 그 철수할 때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박스권이 돌파가 되고요. 그리고 진짜 외국인과 진짜 기관이 들어오는 겁니다. 현재는 연기금이 수급의 중심에 있다는 거죠. 사실 셀트리온에 투자하는 것만큼 연기금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셀트리온을 보호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투자하는 것처럼 진짜 노후 대비용으로서 국민의 노후 자금 보루로서 지금 들어오는 물량처럼 셀트리온 기준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20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이. 국민의 노후 자금으로서 셀트리온에 우직하게 연기금의 기준으로서 투자를 했으면 하는 또한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수급입니다. 오늘 외국인 창구를 통해서 52,000주, 기관계 창구를 통해서 54,000주 매도가 나왔어요. 기관은 금융투자가 중심이었어요. 73,000주 매도, 어제 33,000주에 이어서 이틀 연속 한 10만 6천주, 그리고 한 달 기준 16만 6천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그 기준점이 많았어요. 금융투자는요. 연기금은 오늘도 17,000주를 담아서 한 달 기준 48만 주, 약 50만 주를 담아냈고요. 사모펀드는 보합권이에요. 거의 이 정도면은요. 보험 투신 다 보합권입니다. 2,700주 보험이 담았지만 사모펀드가 한 달 기준 82,000주, 매도 물량이 크진 않습니다. 개인의 86만 주 한 달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5대5 비중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수급은 셀트리온은 정말 좋습니다. 연기금이 수급의 중심이고요. 개인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 선수들에게 넘어가고 있고 그들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치니까요. 그리고 두려우니까. 그리고 올라가면 팔고 싶죠. 또 물릴까봐. 그거를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실적이 성장한다는 걸 확신을 하시면 정고점 돌파 나올 때까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 작업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때문에. 헬스케어 수급이고요. 오늘 쌍끌이 매도가 나왔는데 기간 86,000주 중에서 금융투자가 대부분을 다 담당했습니다. 연기금은 5,438주 들어왔고요. 사모펀드, 투신, 보험, 나머지는 거의 보합. 투신이 7,000주 매도했지만 매도 물량이 크진 않고요. 오늘 기간의 매도는 금융투자였다. 외국인도 12,000주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나 한 달 기준 26만 주가 그대로 외국인으로 넘어갔다. 헬스케어. 기간은 4만 주. 자, 기간은 4만 주지만 큰 그림에서 셀트리온과 같은 흐름입니다. 연기금은 13만 5천 주, 투신이 7만 주를 담았고 금융투자가 9만 주, 6만 4천 주 한 달 기준으로 팔았지만 사실 이게 좀 혼조세를 보이는 거거든요. 매도 물량이 그다지 크지 않아요. 한 달 기준으로는. 그러나 큰 그림에서 개인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헬스케어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또한 개인이 13,000주를 담았고요. 외국인은 1251주, 이건 보합, 거의 보합이고요. 기관은 13,000주, 금융투자가 매도 물량을 다 담당했습니다. 연기금 569주, 사모펀드 522주 매도를 했는데요. 얘네들은 그냥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이 정도면은요. 중요한 건 오늘 금융투자가 13,000주를 매도했고 이 물량이 개인으로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한 달 기준 98,000주가 개인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은 15만 8천주, 기관은 5만 5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자, 증시에서는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진 않아요. 환율이 흔들거려도 환율이 크게 흔들거린 건 아니죠. 고점권에 있습니다. 고점을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와버리면 크게 리스크로 갈 수가 있겠죠. 대한민국이 수출이 좀 좋지도 않고요. 경제 펀더멘털이 그다지 좋지도 않고요. 외환보유고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금리에 취약한 국가가 바로 금융의 신흥국인 대한민국입니다. 주식, 채권, 환율 다 뚫려 있죠. IMF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자금이 한 달 기준 오늘도 4조 5천억이 들어왔죠. 오늘 1,700억 들어왔고요. 어제 5,200억, 오늘 그제 5천억 정도 들어왔고요. 한 달 기준 4조 5천억, 오늘도 1,700억 들어왔습니다. 자, 이 부분은 증시가 그래도 바닥권을 조금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삼성전자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겠죠. 자, 본 김에 삼성전자도 같이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코스피 차트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증시 시황은 삼성전자와 원달러 환율, 매크로가 중심이죠. 삼성전자 오늘 0.67, 코스피랑 약보와 거의 비슷한 흐름이죠. 수급을 잠깐 볼까요? 삼성전자 외국인이 오늘 담았나? 거의 비슷한 흐름이겠죠. 외국인이 오늘도 담았고, 그죠? 한 달 기준, 그죠? 많이 담았네요. 약 3천만 주를 담았습니다. 그죠? 거의 뭐
개인의 물량을 다 외국인이 받아냈습니다. 삼성전자 또한. 이 부분이 사실 바닥을 어느 정도 조금은 예측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보자고. 자, 오늘 장중에 셀트리온의 호가창인데요. 모건 스탠리 들어왔다가 1300주, 1900주, 2000주, 3000주 들어왔다가 또 좀 팔았어요. 모건 스탠리. 큰 흐름은 감지되지 않고요. 뭐 JP 모건이야 왔다 갔다 하겠죠. 담으면 또 던집니다. 그 물량이 좀 있었고요. 창구를 보게 되면 JP 모건이 2만 1000주. 그죠? 외국계 JP 모건이 들어왔고요. 예, 들어오면 또 나갈 수도 있어요. 요거 갖고 왔다 갔다 하죠. 뭐 NH, 뭐 신한 왔다 갔다 하죠. 얘네도 큰 흐름은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셋 한국도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고요. 현재 창구 흐름에서는 주요 흐름은 감지되고 있지가 않죠. 우리가 체킹해야 될 거는 매크로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당분간은 좀 이어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을 제가 아까 미국 FOMC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연준은 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런 기준점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가 지나가는 부분을 좀 기다리고요. 실적 성장하면서 수급이 달라붙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현재 바닥권에서는 선수들은 계속 모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눈으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이슈로 인해서 지금은 주식수를 모아가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기업 가치가 역사상 최저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을 좀 정정할게요. 기업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나 쌓여있는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월봉상으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그만 밀릴래. 잘 버텨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만 밀리려고 하면서 아랫꼬리를 달고 있다고 해서 기업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쌓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주가가 쌀 때마다 본래 가치보다 쌀 때마다 모아가면 됩니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기업이 항상 좋은 주식이 아니라 그 기업의 가치보다 싸질 때 좋은 주식이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인지하고요.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끊임없이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남들이 다 쳐다도 보지 않을 때 모은 사람들은 나중에 지금의 한 주는 3주, 4주, 5주의 결과로 돌아오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램시마 정맥으로 성장 견인한다. 램시마 IV의 시장에다가 사실 피아 투자 제형인 램시마 SC가 꼽히는 거죠. 그게 바로 셀트리온의 다가올, 앞으로 바로 근시안적인 미래로 봤을 때 짧게 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램시마 SC가 여기 땅에다가 램시마의 점유율에다가 땅의 영역에다가 바로 스위칭 되면서 꼽혀지게 될 겁니다. 기업 가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다시 한번 성장주에서 성장이 멈췄던 셀트리온이 물론 그 내면에서 기업 가치는 계속 성장해내고 있었죠. 숫자가 살짝 포르드 헤지로 멈췄다가 다시 한번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3분기 실적 호조 전망. 하나투자증권 셀트리온 매출 5,890억 원으로 전년 비교해서 46.9% 상승하였다. 램시마 정맥 매출 전년비 26.2% 상승. 셀트리온 고바이오력과 가민성 대장 증후군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후보 물질을 발굴한다. 자, 그래서 램시마가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미 예전부터 충분히 언급이 되었던 부분이죠. 마이크로바이옴 신사업에도 도전을 박차를 가한다. 고바이오력과 공동 연구 계약. 이거보다도 ADC에 폭발적인 투자가 되고 있죠.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mRNA 계속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 항체화 가장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는 ADC에 2024년도에 과연 우리가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2022년도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부터 2023년도, 4년도, 5년도 계속 좋습니다. 자, CPHI 2022 셀트리온 내년도 단독 부스로 참가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화이트밴 나잘 스프레이 온라인 광고 영상 200만 뷰를 돌파하였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요. 화이트밴 나잘 스프레이는 셀트리온 제약과 제품 공급 계획을 통해 신신제약이 약국 영업과 마케팅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제품이다. 3주 만에 누적 조회수 200만원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신신제약의 뿌리는 호감기약 화이트밴 나잘 스프레이. 자, 셀트리온 제약과의 제품 공급 계약을 통해서 신신제약이 마케팅과 약국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신제약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코마킴 화이트밴 나잘 스프레이로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 영상은 유명 연예인이나 화려한 CG 없이도 소구 포인트를 잘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 그래서 신신제약은 올해 3월부터 화이투벤, 알보칠, 가네질, 셀트리온 제약의 대표 일반약품 브랜드의 11개 제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가지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의 판권을 가지고 판매 부분을 가지고 약국 영업과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는 신신제약, 우리 제품이죠. 잘 팔아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제형 다양화 박차가하는 셀트리온, 악템나 바이오시밀러 SC 제형, 피아수자 제형 임상시험을 진행한다. 국내 일상 통해서 오토인젝터, 프리필드 실린지 비교 평가, 4.5조 글로벌 시장 조준, 피아수자 제형 통해서 환자의 편의를 증대한다. 램시마 S를 통해서 이미 전 세계 레미케이드 환자의 또는 자가면역 질환 환자의 바로 TNF 알파제 시장에서 레미케이드 환자 시장에 바로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다는 부분을 증명해 내가고 있죠. 이 부분이 램시마뿐만 아니라 유플라이마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항체의 자가면역 질환에 끊임없이 확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SC 제형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손가락에 꼽습니다. 더불어서 차후에 항암제로도 확장해 나갈 수가 있어요. 특허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편의성 그리고 환자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라는 거죠. 이 PR을 가지고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 바이오신약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악탐나가 언급이 되고 있지만 차후 항체에 대해서 계속 PR을 달고 출시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지켜봐야 되겠죠. 인터리킨 억제 기전이죠. 여기에 지난번에 그날까지 이공육판의 자료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TNF 알파 억제제, 인터리킨 억제제 부터 해서 항체에 대한 전 세계 몇 개 안 되는 10개 이상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양한 파이프라인과 항체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항체, 세계적인 항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항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DC, 항체 약물 접합체, 이중 항체로 끊임없이 확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의 펀더멘탈인 셀트리온이 가치가 확실하다는 부분을 우리는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눈으로서. 결과물만 지켜보실 수 있는 그날까지 차분하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에 오는 공매도 누적 잔고가 254만 8천 주, 찔끔 늘었죠. 2만 5천 주에서 약 2만 3천 주 가까이 늘었는데요. 역사상 최저 잔고가 229만 주예요. 대략 한 25만 주 가까이 늘었거든요. 25만 주야 폭폭 줄어들면 순식간에 줄어들죠. 자, 대차 잔고와 거의 유사한 흐름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다가 여기 정도에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매크로 이슈가 지나가는 게 첫 번째 지지부진한 흐름이 당분간은 예상이 됩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명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명분이 사라져야 돼요. 갑자기 어느 순간 스탠스가 전환될 수도 있어요. 피봇이 갑자기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래왔기 때문에 이게 지나가고 실적 성장이 가시화되고 수급은 그 전에 이미 들어와 있고요. 다시 조금 더 달려들고요. 그리고 상승이 나올 때 3, 4 합병에 나왔을 때는 파괴력 있게 상승이 나올 겁니다. 이 지도를 따라 1차적으로 우리가 길을 따라가야 되는 맵이에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